일단 오늘 할 이야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기도 하고 중학교 때 잘 안 배우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라서 아주 빨리 하진 않고요. 조금 천천히 할게요. 오늘 건 필기를 좀 잘 해주시고 정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일 모레 화요일에 보는 시험에 지난번에 본 거랑 오늘 한 것까지 합쳐서 또 테스트를 볼게요. 무지하게 길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미리 해오셔야 되고, 제가 주중에 문자를 좀 보냈죠. 개별적으로 카톡을 좀 보냈는데, 시험을 굉장히 잘 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놀랄 정도로 굉장히 잘 본 사람들도 있고, 조금 아쉬운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거의 공통적으로 맨 마지막 부분을 잘 못 봤더라고. 그러니까 그 비교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잘 못 쓰고 했던데, 공부를 좀 미리 해보시고, 한 가지만, 이건 이제 수업할 때마다 매번 말하는 건데, 과제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별로 안 많아. 그죠? 그 이유는 외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는 게 과제예요, 외우는 게. 그러니까 1월 들어가면 드립다 문제를 풀 거거든요. 문제도 많이 풀 거고, 많이 접해볼 거고 하니까. 근데 그때 가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암기해 두시고, 그때 가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려면 지금 공부를 좀 많이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과제가 없는 이유는 그거야.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할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할 건 봐봐, 필기 잘 해주시고 매번 하는 건데, 이렇게 봅시다. 민서 어디 갔니? 민서 질문 봐봐. 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문법이잖아, 그지? 민서, 문법이 뭐예요? 그치. 문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문법이니까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게 문법이죠. 민서, 좀만 더. 문장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그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동사.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동사가 무지하게 중요하다. 동사, 그죠? 민서, 좀만 더.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 행위자를 뭐라 불러? 그죠. 여기를 주어라 부르죠.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거, 이게 아주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구조다. 그래서 좀만 더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뭡니까? 그죠?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명사가 있었고, 오늘 이 얘기가 조금 나올 거라서 도연 명사의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떻게 두 가지였지? 야, 이씨,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명사의 종류요. 죽었어. 재민 어디 갔어? 재민이 어디 갔니? 재민. 명사의 종류가 두 가지였죠. 어떻게 두 가지였어? 죽었어. 이거 했는데, 이씨. 지호. 지호. 야, 셀 수 있는 게 있고요. 지호 처음 봐? 했잖아. 셀 수 있는 게 있고요. 셀 수 없는 게 있죠. 다시 질문. 지호,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가 왜 중요하죠? 너무 많이 갔네? 한 발자국만. 셀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얘는 단수로도 쓸 수 있고 복수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었고요. 셀 수 없다. 셀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단수로만 취급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수일치, 오늘 그 얘기가 나올 건데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 좀 더 가보죠. 상진. 상진. 동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두 가지였어? 요거 동사의 종류를 못 외워서 지난번 테스트에 요거 빈칸으로 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요거 꼭 아셔야 돼.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떻게 두 가지가 있었냐면, 준혁이 어떻게 두 가지야? 그리고 다시. 봐봐. 조동사는 동사가 아니죠. 조동사가 뭔데? 조동사라는 건 결국 동사를 도와주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해라, 준혁. 준혁이가 학생이잖아. 지금 준혁이가 공부하는 걸 내가 돕잖아. 그럼 난 학생이야? 이상하잖아, 그지? 그럼 난 의사도 될 수 있어.
의사 도와주면 돼. 뭐야, 이상하잖아. 그지? 조동사는 그냥 동사를 도와주기만 하는 거다. 인 거고. 동사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비동사라는 것이 있고 일반 동사.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비동사랑 일반 동사의 차이가 뭐야? 알아야 돼. 적어놔. 우경 어떻게 두 가지야? 문법적 역할, 비동사는 문법적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하냐 못하냐? 할 수는 있는데 혼자서 하냐 못하냐? 그래서 비동사는 혼자 써도 잘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못한다. 뭘? 문법적인 역할을 혼자서 하냐 못하냐 이건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도연아, 여기서 말하는 문법적인 역할이라는 게 뭐야? 그렇죠.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드는 거 있잖아. 이런 역할들을 혼자서 하냐 못하냐. 오늘 또 나올 거예요. 도치라는 부분에 또 나올 건데 의문 부정문. 그럼 여기서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 도연,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 혼자서 못하잖아. 혼자서 못하니까 도와줘야 돼. 누가? 그게 조동사인 거죠. 여기서 이제 조동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리고 상진 다시. 동사의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나?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 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불완전 동사라는 것이 있죠. 상진, 그럼 완전 동사랑 불완전 동사랑 뭔 차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완전하잖아. 아무것도 필요 없죠? 이 불완전해. 불완전한 상태로 그냥 둘 리는 없잖아요. 그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그걸 채워줘야죠. 그게 뭐야?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니까 보충 설명하는 거라서 보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상기됐죠? 다음 지원아. 지원. 동사의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두 가지야? 그렇죠. 자동사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동사라는 것이 있고 타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자동사랑 타동사랑 뭔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동사는 타인, 다른 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애. 그래서 그걸 목적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있냐 없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는 이제 동작 동사냐 상태 동사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서 딱 이 정도까지만 봅시다. 그럼 여기 잠깐 여기까지 해서 중간 정리.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동사라는 녀석은 봐봐. 결국 동사라는 녀석의 특징은 그 왼쪽에 반드시 뭐가 있다? 그 왼쪽에 반드시 행위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행위자가 나온다. 그 행위자를 주어라고 불렀던 거죠. 그죠? 그리고 앞엔 행위자가 있고 그 뒤에 동사 뒤쪽에는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기본적인 동사라는 녀석은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동사의 성질이다. 이렇게요. 자, 좀만 더 갑시다. 지원, 좀만 더 해봅시다. 지원아, 동사를 봤을 때 이 동사를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렇구나 라고 내가 알 수 있는 문법적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수, 태, 그렇지.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은 수. 왜냐면 이제 동사가 단수냐 복수냐 우리가 알 수 있죠. s가 붙었니 안 붙었니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비동사 같은 경우는 그 형태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니까요. 또 하나, 태.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지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이 동사를 단수로 쓸 것이냐 복수로 쓸 것이냐를 누가 결정합니까? 주어가 결정하죠. 얘를 능동태를 쓸 것이냐 수동태를 쓸 것이냐를 누가 결정합니까? 주어가 결정합니다. 오케이? 짧게 잠깐만 짧게 요건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요. 짧게 설명할게.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할게요. 태를 봤을 때 태라고 하는 것이 요거까지는 알죠. 능동이라는 것이 있고 수동이라는 것이 있잖아.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거랑 좀 관련되는 거라서 이렇게 설명할게.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봤을 때 모든 건 동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동사의 왼쪽에 누가 나와? 여기에 행위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행위자를 우리가 주어라고 부른 거야. 잠깐 이거 좀만 바꿀게. 이 앞에 주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치? 요거를 써볼게. 요 문장을 써보면 I love you 이렇게 되는 거지. I love you 이렇게. 자, 영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영어라는 아이의 기본 속성은 중요한 걸 앞에다 쓰자. 이게 영어의 속성이야. 중요한 걸 앞에 쓰자. 중요한 건 앞에 써. 그러면 이 문장에서 누가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이야기야, 여기서는. 그런데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야, 너는 있잖아,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똑같은 사건인데. 사건은 같아. 내가 얘를 사랑해.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도 있고, 야, 너는 참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 이해돼? 그럼 누가 중요해? 얘가 중요할 때도 있다고요. 영어에서 뭐? 중요한 걸 앞에 쓰자고. 그러면 얘를 요 앞에다, 이렇게 앞에다 쓰자는 거야. 그러면 원래 뒤에 있어야 될 아이가 앞으로 왔잖아. 그냥 그러고 말어? 안 되지.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원래 이 유라는 애가 원래부터 이제 앞에 있던 애가 아니라 얘가 이제 중요하니까 뒤에서 앞으로 뺀 거야. 이? 라고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따라다니면서 말해줘?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뒤에 있던 애가 앞으로 왔으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왔으니 동사의 형태를 바꾸자.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어떻게?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형태로 바꾸자. 그게 수동태야. 됐어요? 이렇게 수동태라는 건 그런 거야. 그럼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능동태라는 형태를 쓸 것이냐 아니면 수동태라는 형태를 쓸 것이냐를 누가 결정해? 주어 자리에 행위자가 나와 있냐, 주어 자리에 대상물이 나와 있냐로 판단하는 거지. 원래 목적어는 뒤에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앞에 있네? 그게 수동태인 거야. 행위자가 그냥 앞에 있네? 그게 능동태인 거야. 결국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주어가 결정한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와봐. 요 수와 태 둘 다, 요 수와 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얘는 주어 찾기다. 주어 찾기다. 주어 찾기. 이 주어를 잘 찾아내면 단순지 복순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다음 시제. 근데 여기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이 세 가지야. 수와 태와 시제.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 요 시제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해볼게. 이 말을 바꿔서 해보면 너희가 어떤 문장에서 동사를 찾고 싶다면 뭘 하면 돼?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 녀석을 찾으면 걔가 동사인 거예요. 다시.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은 세 가지야. 수, 태, 시제. 그 중에 시제가 제일 중요하대. 그럼 너희가 바꿔서 한 문장에서 동사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 녀석을 찾으면 걔가 동사가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때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있고요.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애가 있어요. 조금 어려워지죠? 시제를 제대로 갖고 있다. 즉 D나 ED를 붙일 수 있다. S나 ES를 붙일 수 있다. 조동사를 붙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제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우리 수업에서 앞으로 나는 얘를 진짜 동사라고 표현할게요. 우리끼리 약속이야. 시제를 갖고 있으면 얘가 진짜다. 진짜 동사야. 사실은 이제 너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뭐 본동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진짜 동사라고 할게. 시제가 없는 애도 있다. 시제가 없는 애는 뭐냐? 시제가 없으니까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얘를 가짜 동사 이렇게 말할게요.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 이렇게. 근데 가짜 동사 이게 좀 없어 보이니까 조금 유식하게 이 가짜 동사를 준동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준동사야. 준동사. 오케이? 그럼 이제 준동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보죠. 준동사. 다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문법, 문장, 그리고 동사랑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나서 시제가 있는 동사에 대한 얘기는 다 했어요. 이미 이렇게 다. 근데 시제가 없는 동사를 이야기해보자는 거야. 그 시제가 없는 동사가 준동사인데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 동사야. 동사를 원재료로 쓸 거야. 근데 시제는 나타내지 못해. 그럼 뭔데? 걔는 동사가 아니잖아. 동사인데 동사가 아닌 거야. 그럼 동사를 뭐로 바꿔 쓰자? 이 동사라는 녀석을 동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명사 자리에 쓰자. 이 동사를 동사 자리에 쓰면 시제를 부여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명사 자리에 동사를 쓰자는 거야. 또 형용사 자리에 동사를 쓰자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부사 자리에 동사를 쓰자 이거야.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서 사용하자 이 말인 거야. 근데 아니 웃기잖아. 예를 들어서 이 러브란 단어가 있단 말이야. 이 러브가 지금은 동사 자리에 그냥 나오고 있잖아.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했는데 목적어 자리에다가 러브를 쓰자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냥 그대로 써?
말이 안 되잖아. 이해돼요? 동사 아니 그대로 갖다가 그냥 위치만 바꾸면 걔가 돼? 아니지. 그래서 조금만 모양을 바꾸자.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또는 형사로, 부사로 바꿔서 쓸 건데 그 녀석을 얘는 가짜 동사라는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준동사 중에서 명사로 쓸 것인지 형용사로 쓸 것인지 부사로 쓸 것인지를 정하지 않고 쓴 애가 있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아무 데나 막 들어가도 돼.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여기도 생각해봐. 너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있을 때 무경 왜 여기 자리에 앉았어? 그 지 맘이지 뭐. 자리가 정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되게 많았지. 즉 다시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건 자리가 없다가 아니라 자리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야죠. 너무 많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잠깐만. 미안. 자리가 많다. 그래서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부정사.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중학교 때 배울 때 부정사라고 하는 것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나눠서 배웠던 거죠. 됐어요? 다시 동사를 명사로 바꿔서 쓰자. 동사를 명사로 쓰자. 이게 뭡니까? 이게 동명사죠. 이걸 동명사라고 부른 거고. 다음에 현지야. 여기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꿨어. 그게 뭐야? 동사를 형용사로 바꿨다? 동형사 뭐 이런 걸. 미안해. 뭐라고? 동명사 했잖아 지금. 명사로 바꿨다고. 그럼 형용사로 바꾼 것은 그게 분사예요. 이게 분사야. 오케이? 그리고 그 동사를 부사로 바꿔 쓰자. 그게 분사 구문인 거야.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 근데 너희가 궁금한 거는 아니 걔가 왜 가짜 동사야? 왜 시제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말하지? 왜냐하면 정리 준동사 종류가 세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사가 있고요. 동명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분사. 여기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 질문 한 번만 해보자. 오늘 아픈 애가 너무 많은데? 창훈. 갑자기 아픈 척을. 부정사 어떻게 생겼어? 투부정사. 생김새가? 뭐죠? 투 다음에 그죠? 동사의 원형을 쓰죠. 요 R은 루트 동사의 원형이라 그랬어요. 동사의 원형을 이렇게 쓸게. 그러니까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쓴단 말이야. 즉 다시 말해서 투 다음에 S나 ES, D나 ED 막 이런 거 못 붙인다고. 그냥 동사의 원형만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제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다시 창훈. 동명사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동사 원형에다가 이렇게 ing 이렇게 생겼죠? 그죠? 다시 창훈아. 분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야? 그렇죠. 맞아요. 현재 분사 라는 것이 있고 과거 분사 라는 것이 이렇게 있죠. 현재 분사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동사 원형에 이렇게 ing.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이렇게 ed 또는 pp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겼죠. 자,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동사의 원형을 이렇게 써주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시제를 나타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됐어요? 물론 너희가 보기에 여기 동사 원형의 ed는 과거형 아니요? 뭐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것만 말하는 거니까 결국 시제를 나타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짜 동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됐죠? 다시. 봐봐. 이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동사를 봤을 때 진짜 동사가 있고 가짜 동사가 있는 거예요. 시제를 나타내면 진짜 동사가 되고요. 시제를 나타내지 않으면 가짜 동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오늘 써먹을 거. 오늘 우리가 수업 때 써먹을 건 어떤 것이냐면 결국에 동사를 명사로 바꾸고 싶어.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는 거야?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거죠. 뭐? 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럼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고 싶어. 그것도 부정사랑 분사가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동사를
분사로 바꾸고 부사로 바꾸고 싶어. 그것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죠? 요 표를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좀 이따가 써먹을 거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써먹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준동사야. 됐죠? 오케이? 요거 내용이 그 안에 막 파고 들어가면 내용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큰 줄기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한 발짝만 더 나갈게요. 승민. 승민 어디 갔니? 승민. 질문, 승민아. 여기 주어랑 동사가 나왔잖아. 그지? 한 문장 안에 주어랑 동사는 몇 번 나와야 됩니까? 오케이. 주어 동사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 한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어는 주어 생략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이게 국어의 특징이고, 영어는 주어 생략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 명령문일 때. 명령문은 주어를 안 써도 되죠. 왜요? 명령문에서 주어를 안 쓰는 건 명령문이 뭐야? 내가 너한테 시키는 거죠. 아이가 you한테 시키잖아. 너무 뻔하니까 안 쓴 거야. 됐죠? 그냥 이렇게 주어 동사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몇 번? 한 번만 써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주어 동사는 반드시 쓰되 한 번만 써라. 한 번만. 그런데 좀 더 가죠. 승민 질문. 내가 주어 동사 한 번 썼어. 그지? 한 번 썼는데 그 뒤에다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 이렇게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 이렇게. 그때 요 더하기의 역할을 해줄 애가 필요하죠. 그게 뭡니까? 이게 연결어예요. 요걸 연결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결어. 도현 질문. 연결어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그렇지. 연결은 종류가 첫 번째 전치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접속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현 다시 전치사와 접속 차이가 뭐예요? 전치사 뒤에는 구가, 접속사 뒤에는 절이. 구와 절의 차이가 뭡니까? 주어 동사가 그냥 있는 게 있는 게 절. 없는 게? 오케이, 좋아요.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구가 나와요. 구는 주어랑 동사가 없는 거야. 접속사 뒤에는 절이 나옵니다. 절은 주어랑 동사가 있는 거죠. 잠깐 스탑. 여기서 중요한 거죠. 여기서 그럼 잘 봐봐. 동사가 대단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 근데 주어 동사 한 번만 써야 된대. 근데 어머나, 여기 지금 보면 주어랑 동사를 또 썼네. 누구 덕분에? 접속사 덕분에. 그러면 큰 줄기가 동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그 중요한 동사를 한 번 더 쓰게 만들어 주니 이 접속사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오케이? 자, 이 얘기 잠깐 해볼까요? 우리 그 수능 있잖아요. 수능 모의고사 고1, 고2, 고3 다 합쳐서 어떤 모의고사에 몇 월 모의고사건 어떤 모의고사건 아무거나 다 열어봐도 문법 문제 29번 문법 문제에 보기가 5개거든요. 전부 다 밑줄형으로만 나옵니다. 요즘에 선택형 문법은 안 나오니까. 밑줄형 문법 문제에서 5개예요, 보기가. 그 5개 중에서 어떤 것이건 잘 봐봐. 문법은 5개 중에서 3개 이상이 동사랑 관련되는 문법이나 접속사랑 관련되는 문법이에요. 절반 이상은 항상 이렇게 나와요. 어떤 것이든 다 괜찮아. 그럼 너희가 다 뒤져봐.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고1 정도 되면 4개 정도는 동사 또는 접속사랑 관련돼요. 그러니까 다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뭐가? 동사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동사랑 관련되는 문법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접속사랑 관련되는 문법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요 큰 두 개의 줄기만 이제 잡아도 나머지 건 따라오거든요. 중요합니다. 동사 그리고 접속사야. 자, 그런 접속사 되게 중요하죠. 다시. 그럼 접속사라고 하는 것을 쓰면 주어 동사를 한 번 더 쓰는 거잖아. 그죠? 희수 질문. 희수야, 그러면 내가 주어 동사를 썼어. 접속사가 나왔어? 주어 동사 또 나오겠죠. 접속사가 한 번 더 나왔어. 그러면 주어 동사 또 나오겠네. 다시 접속사가 또 나왔어. 그럼 주어 동사가 또 나오겠네. 이게 무한 반복될 수 있죠. 그러니 어차피 무한 반복될 거니까 이걸 공식으로 만듭시다. 빨간색이야. 중요해. 그럼 한 문장 안에 주어랑 동사의 개수는 결국에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 이 공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괜찮아요? 오케이?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이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됐죠? 반드시 기억하셔라. 됐지? 자, 거의 다 왔어 이제. 엄청나게 많이 했다. 자, 좀만 더 가볼게요. 승현. 여기 접속사가 있잖아. 그지? 접속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야, 우리 저번 시험 봤는데 이 사람이 참. 채연, 어떻게 두 가지야? 맞아요. 접사는 첫 번째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등위와 종속. 채연, 등위 접속사 종류. and, or, but 이 세 가지. 채연, 등위 접속사를 활용하는 애가 있죠. 상관 접속사가 있어요. 이렇게 잠시 후에 얘기할 겁니다. 다음, 채연 좀만 더 합시다. 종속 접속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종속 접속사 종류 세 가지를 지금 나한테 다시 물어본 거야? 그렇지. 여기 명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요. 또 하나 형용사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가 있고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명부가 세 가지야. 오케이? 자, 우리 명사절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는 어떻게 표시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네모로 표시하기로 했죠. 이렇게. 여기 네모였습니다. 그리고 꺽쇠가루를 이렇게 묶어주기로 했었죠. 명사절은. 그래서 명호.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는 암기해라. 이거 되게 중요하다.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뭐뭐 있었죠? 그리고 그렇지. 마지막 하나 더? 그렇지. 좋아요. 대시 있고요. 왓이 있고요. 그리고 if나 whether 그리고 의문사 그리고 복합 관계 대명사 이렇게 있더라. 빨간색이야. 꼭 외워야 돼. 자, 다음 민서, 정. 그 형용사절이 뭐였죠?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지. 그게 뭐야? 아니야. 배웠어. 외워야 돼. 형용사절은 바로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민서. 관계사는 종류가 두 가지야. 어떻게 두 가지죠? 오, 들어왔어요. 첫 번째, 관계, 대명사. 오케이? 들어봤죠? 또 하나 뭡니까? 관계, 부사.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하고, 부사는 얘는 그냥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 그래서 얘는, 예준, 뭐뭐 있었죠? 부사절? 시간. 오케이, 시간. 마지막 하나 더. 그렇죠. 목적이나 결과. 이렇게. 됐죠? 자,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이게 여기까지 그냥 쓸 수 있어야 돼. 일단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그 다음에 문법이 좀 쉬워져요. 오케이? 일단 외우시라.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오늘 할 거 다 한 거야. 여기서 할 거예요. 요 안에서 오늘 배울 걸 한번 해보죠. 됐죠? 다 적으셨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잘 들어봐. 이런 거야. 영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여기서 시작되겠죠? 주어 동사에서 시작됩니다. 주어랑 동사가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장 속에서 여기서 다 쓰고 나서 잠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 추가적으로 어떤 말을 더 할 거야. 이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 이런 선택을 할 거야. 주어 동사를 썼는데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 이때 선택은 첫 번째 나는 접속사를 쓰고 나서 뒤에 하고 싶은 말을 더 할게. 즉 주어 동사를 쓰고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즉 주어 동사 쓰고 접수사를 쓰고 주어 동사 한 번 더 쓰는 형태. 즉 절의 형태를 쓰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내 선택이야. 오케이? 그런데 잠깐 잘 들어봐. 주어 동사 절 쪽으로 가니까 이쪽이 절이지. 절의 방향으로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 명형부가 존재하죠. 됐어요? 절의 명형부가 존재해. 근데 이게 첫 번째 선택이고 나는 접속사 또 쓰는 거 싫어. 그걸 복문이라고요. 주어 동사 두 번 나오는 거. 복수, 복문 이렇게 말해. 근데 난 그거 싫다. 주어 동사를 또 쓰긴 싫고 하고 싶은 말이 더 있기는 해. 그러니까 난 진짜 동사가 아니라 가짜 동사를 쓸래. 근데 주어 동사 쓰고 나서 나는 이쪽으로 갈 테야.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즉 준동사를 쓰겠다. 그럼 여기는 주어 동사가 없잖아. 이건 뭐가 돼? 여기는 구가 되는 거거든. 괜찮아요? 근데 구 쪽으로 가보니까 구에도 명형부가 이렇게 존재하더라 이거야. 됐어요? 다시 주어 동사 절에도 명형부가 있고 구에도 명형부가 있더라.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것도 할 거냐? 이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꿀 거야. 그 구의 형태를 절의 형태로도 바꿀 거야. 그럼 대충 감이 잡히죠? 여기도 명형부가 있고 여기도 명형부가 있네? 그럼 여기서 명사 절을 명사 구로 바꿀 땐 누가 되겠어? 부정사나 동명사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기 형용사 절이었어. 이거 구로 바꿀 거야? 부정사가 되든지 분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부사 절이었어. 바꾸니까 투부정사가 되든지 분사 구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지. 요 구도를 기억하시라. 요 구도를. 다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잘 생각해봐. 그럼 내가 절을 쓰든지 구를 쓰든지 내 맘이잖아. 내 선택이라고. 이걸 바꿔서 말하면 명사 구가 들어갈 자리에 명사 절이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죠. 접속사만 잘 챙겨준다면. 이해됩니까? 형용사 절이 들어갔던 자리를 형용사 구로 바꿀 수도 있겠죠. 접속사만 제대로 없애준다면. 이해됐어요? 어떤 말인지? 요게 유연하게 움직여야 돼요. 이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는 다 따로 배워. 전부 다 분절적으로 배워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요건 안 써도 돼. 편하게 들으세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야. So that 대표적으로 이거죠. So that 하고 나서 can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무지성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so that can이니까 이거는 enough to로 바꾸자 이렇게 배웠다고요. to 다음에 to 부정사 이걸 뭐로 바꿨어요? so that can not으로 바꿨다고요. 왜 바꿔야 되죠? 이게 왜 이렇게 바뀌어요? 그 설명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냥 바꿨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왜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보죠. 잘 생각해봐. 여기서 enough 투부정사야. 이 투부정사가 한 일이 뭡니까? enough를 수식하는 거죠. enough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야. 형용사 수식하니까 얘는 뭐야? 부사인 거야. 얘가 뭐야? 부사구였다고. 그럼 얘를 절로 바꾸고 싶어. 절이 뭐야? 부사 절로 바꾸면 되잖아. 근데 부사 절의 종류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인 거야. 이 중에 하나만 가능한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할 만큼 충분하다. 이게 시간이야? 아니잖아. 이유야? 조건? 양보? 이게 안 통한다고. 그럼 뭐? 이렇게 하기에 충분해? 딱 맞는 게 없어. 근데 따져보니까 충분하다고 결과적으로 된다는 거구나. 이해돼요? 그래서 so that을 선택한 거야. 이해돼요? 다른 게 없으니까. 그 중에 제일 의미가 많은 게 얘잖아. 맞니? 그래서 이걸 so that can으로 바꾼 거야. 이해됩니까? to도 한번 해볼까? to 여기 사이에 뭐 써? 여기 형용사나 부사를 쓰게 되죠. 그럼 이 to 부정사가 하는 일은 뭐야? 얘 수식하는 거잖아. 형용사나 부사 수식한데 얘 뭐야? 부사인 거야. 부사구인 거야. 얘를 절로 바꾸고 싶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기엔 너무한데? 너무해. 결론적으로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결과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so that을 선택한 거야. 이해돼? 또 하나 너희가 이런 것도 배우잖아. 여기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있어. 자, 요 모양 자체가 너희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 접속사, 주어, 동사 이게 지금 주어야? 주어입니까? 주어 여기 있잖아. 이 전체가 주어가 돼? 아니잖아. 이게 목적어야? 이게 보어야? 아니잖아. 수식할 명사가 있어? 없잖아. 얘는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 부사절인 상태에서 뭐 했어? 얘랑 똑같네? 주어.
접사도 지워. 그럼 얘는 뭐해? 여기다가 ing를 붙여. 이게 뭐였어? 이게 분사 구문 아니야. 이해돼? 저거잖아.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 거잖아. 이해돼? 근데 너희가 포괄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럼 어떤 상황에 내가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꿨는데 어떤 상황에 분사 구문이 되고 어떤 상황에는 부정사를 써야 되냐. 이 디테일만 채우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목적 결과할 때는 투부정사. 나머지는 전부 다 분사 구문인 거지. 잘 생각해봐. 너희가 중3 때 배웠던 분사 구문이 잘 생각해보면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 조건을 나타내는 이렇게 나눴었단 말이야. 잘 생각해보야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이었어. 이해돼? 분사 구문을 그렇게 배웠다고. 그게 이거잖아. 그게 얘잖아. 이해돼? 한 가지 예시만 더 들어볼까? 그냥 편하게 들어도 돼. 괜찮아. 나중에 할 거야. 편하게. 너 이거 알아요? I don't know. I don't know. 나 잘 몰라. 뭘 모르냐면 How I should drive. 아, 나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자, 얘를 써놓고 나서 보니까 자, 여기 I랑 똑같잖아. 영어는 뭐 싫어해? 했던 말 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지우는 거야. 이렇게. 주어가 지워졌으니까 얘도 지워지는 거지. 그냥 쓸 수는 없잖아. 근데 잠깐만, 이게 뭐야? 의문사지. 의문사잖아. 의문사니까 여기 no라는 타동사 뒤 누구 자리야? 목적어 자리지. 맞아? 그러면 이 목적어니까 명사절이었지. 이 명사절을 뭐로 바꾸고 싶어? 명사구로 바꾸고 싶은 거야. 명사절을 명사구로 바꾸는 게 둘 중에 하나 아니야. 부정사 쓰든지 동명사 쓰든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뭘 쓴 거야? 여기서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how to drive 라는 형태가 되는 거지. 이 역시 너희가 배운 거지. 헌데 이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한데 묶어서 다 똑같은 개념이다 로 배운 게 아니라 다 따로 배웠다고. 전부 다 분절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거라고. 개념상인 거야. 개념상. 됐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다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결론적으로 이거는 그냥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야. 중동사 하면서. 이건 1, 2월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합시다. 그럼 뭔 얘기할 거냐. 이런 거야. 머릿속에 개념을 잡으면 돼. 일단 주어 동사는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나오고 추가적으로 어떤 말을 할 때 구의 형태를 쓰건 절의 형태를 쓰건 그게 내 마음이라고. 그건 내 선택이라고. 단 내 마음이지만 규칙은 지키자는 거야. 어떤 규칙? 최소한의 규칙이 예인 거야. 최소한 주어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의 개수 정도는 맞추자. 요 공식만 잘 맞춰주면 된다고. 됐어요? 요게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괜찮지? 이게 좀 많아. 이게 아마 처음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휘황찬란히 많아 이럴 텐데 추천 또는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거는 빈 종이에 써보셔야 돼. 이게 써봐야 돼. 이게 오해하면 안 돼. 이게 눈으로 째려보면 외워지는 것 같잖아. 그냥 이미지가 남아.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이걸 우리가 지식으로 써야 되거든. 문제풀이를 하건 수업을 듣건 이걸 써야 되거든. 이걸 써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써봐야 된다. 써먹기 위해 써봐야 된대. 미안해. 이제 반드시 써보시라. 빈 종이에다가 써보시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백지에다가 내가 다 써볼 수 있어야 진짜야. 알겠죠? 엉덩이 쭉 빼고 앉아가지고 나 저 들어봤는데 저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건 전교 꼴등도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공부를 편하게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너희는 아직 어리잖아. 아직은 이제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은 자꾸만 써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야기. 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나오고요.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쭉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공부는 끝나요. 내가 어떤 수업을 듣다가 저거 아는데 이 마음이 드는 순간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아는 게 있어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수업 들으면서 자주 들어봤으니까 저 새끼 저에게 또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집에 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똑같이 빈 종이에다가 백지에다가 이 정도 다 쓸 수 있으면 예문까지 전부 다 쓸 수 있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 좀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수업 들으면서 고개 끄덕이는 것 정도로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 정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수업을 들은 거야 그냥. 오케이?
익숙함이라는 것을 자기의 지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케이?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괜찮죠? 자, 조금 더 해볼게.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 할 거냐? 오늘 할 것은 바로 첫 번째, 일치라는 것을 할게요. 일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해볼게. 넘겨보면 그 필기할 공간 있을까요? 없으면 더 넘기면 더 있을 거예요. 빈자리가 더 있어. 거기다 하면 돼. 일치. 그런데 잘 봐봐. 영어에서 일치가 영어로 뭐냐면, 일치가 영어로 어그리먼트야. 어그리먼트를 일치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치가 뭔데? 동의잖아. 그치? 동의하는 거잖아. 동의보다 일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잠깐 봐봐. 왜 굳이 영어로 말을 했냐면,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것의 기본 논리가 뭐냐면, 어떤 주장이 있어, 여기에. 뭔가가 있어. 거기에 내가 맞추는 게 어그리먼트야. 이해돼요? 왜냐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일치라고 하면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중간에서 만나자. 이게 일치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 이 기준에 맞추는 게 일치야. 이해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기준이 뭔데?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오케이? 자, 그럼 해볼게. 일치는, 영어에서 말하는 일치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나눠. 일치가 두 가지야. 큰 일치가 있고 작은 일치가 있어요. 큰 일치와 작은 일치. 크다 작다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야. 첫 번째, 일치는 첫 번째는 시제일치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시제일치 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일치라는 것이 있어요. 수일치. 이렇게. 내가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물어볼게. 예준, 질문. 시제가 일치해야 된대요. 그지? 시제 일치래. 시제가 몇 개란 얘기야? 나 혼자 있는데, 나 혼자 일치. 또라이 아니야. 그럼 몇 개 있어야 돼? 자, 다시 잡아. 시제가 몇 개여야 돼요? 두 개여야 되죠. 시제가 두 개이려면 뭐가 두 개여야 돼요? 동사가 두 개여야 되죠. 동사가 두 개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수일치가 되는 거야. 이게 큰 일치다라고 말하는 거야. 오케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이루어지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제일치라는 개념은 큰 일치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수일치는, 수라는 게 종류가 두 가지잖아. 단수, 복수. 그죠? 예준 질문. 누구랑 누구 사이에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되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죠? 주어랑 동사 사이에 수일치 이루어지죠. 하나가 더 있죠. 우리 배웠어, 지난 시간에. 은혁? 은혁이? 은혁. 안 배웠지만 알 거라 믿어.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 또 뭐가 있을까요? 얘랑 수가 맞아야 돼. 뭐가 있죠? 괜찮아, 안 배웠으니까. 무경이는 배웠잖아. 누구랑 누구 찾으면 그런 거 있어. 반칙이야.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준혁. 명사랑. 에? 야, 그러면 콜드 워터면 콜드랑 워터랑 맞아. 이상하잖아. 준혁, 누구랑 누구랑? 그렇지. 선행사랑 대명사 사이에서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걸 작은 일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장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차례대로 할게요. 첫 번째. 이거 먼저 합시다. 첫 번째로는 수일치. 시제일치부터 할게. 시제일치. 사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시제일치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쓰고 있는데, 시제일치. 일단 기본 논리부터. 기본 논리는 결국에 시제가 두 개, 아까 이제 예준이가 잘 말해줬는데, 시제가 두 개다. 시제가 두 개란 얘기는 동사가 두 개다. 동사가 두 개란 이야기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러니 시제일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절이 있겠죠. 주인절이 있을 것이고,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종속절. 주절과 종속절 이렇게 나눠지죠. 주절이고 종속절이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시제일치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또 두 가지야. 자꾸만 나눠지죠. 어떻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시제를 실제로 일치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시제일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시제일치에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예외도 있어요. 다시 시제를 일치시켜준대. 그러면 지호 질문. 시제를 일치시켜준대. 그러면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잖아. 누가 기준이야? 당연히 주절이 기준이겠죠. 주절이 기준이 되는 거야. 이때 첫 번째로는 주절 시제가 현재일 때. 주절 시제가 현재야. 주절이 현재야. 그러면 지호 주절이 현재야. 종속절은 무슨 시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말해보는 거야. 자, 이런 거야. 내가 주어죠. 내가 말하잖아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어요. 주어 동사. 내가 말하고 있어. 나는 지금 커피를 마십니다. 나는 지금 커피를 마십니다라고 지금 말했어요. 괜찮죠? 내가 지금 나 어제도 커피를 마셨습니다라고 지금 말했죠. 이게 문제가 돼요? 괜찮죠? 난 내일도 커피를 한 잔 마실 예정이야라고 지금 말했다고요.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주절 시제가 현재일 때는 종속절에 제한이 없죠. 현재를 쓰건 과거를 쓰건 미래를 쓰건 다 괜찮아요. 뭐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괜찮아. 그런데 주절 시제가 색깔 바꿨습니다. 주절 시제가 과거일 때는 주절 시제가 과거로 가는 순간 나올 수 있는 시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예준 어떤 거? 여기 근데 과거로 간 거야. 과거에는 그 당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과거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미래를 내다보면 막 이상하잖아. 이거는 영화잖아. 그래서 주절 시제가 과거일 때는 딱 그 당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준 질문이야. 과거 그 당시에 대한 말할 수 있고요. 그 과거보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건 말할 수 없으니까 그 과거보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럼 과거보다 이전 과거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게 과거 완료죠. 보통 대과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과거 완료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거 완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처음 나왔어요.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거.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 얘입니다. 과거 완료에 밑줄 쳐놓으세요. 과거 완료. 밑줄 쳐놓으시고 앞으로 너희가 과거 완료, 헤드 PP라는 형태를 만나면 무조건 과거 완료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과거 완료는 전후 관계를 따주세요. 과거 완료는 전후 관계다. 그러니까 도식화하면 돼. 과거 완료는 전후 관계다. 과거 완료는 전후 관계다. 이런 거죠. 예문 안 쓰셔도 됩니다. 설명할게요. 잠깐만 들어봐. 안 써도 돼. 예문 안 써도 돼요. I lost the watch. 내가 시계를 잃어버렸어. 시계를 잃어버렸네. That. 근데 그 시계가 어떤 시계냐면 아버지가 사주신 시계야. 아버지가 사주신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질문. 시계를 언제 잃어버렸어요? 시계를 언제 잃어버렸냐면 과거에 시계를 잃어버렸죠. 그럼 아버지가 그 시계를 사주신다라는 행위는 언제 있었던 일인 거야? 아니 일단 사주셔야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지? 과거보다도 이전 과거에 잃어버린 거죠. 과거보다 이전 과거. 그때 뭘 쓰라는 거야? 여기서 had bought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사건은 두 개야.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과거보다도 더 이전 과거. 그게 과거 완료다. 됐어요? 오케이? 요거 하나 정도. 사실 요거는 모의고사에는 자주 안 나오고요. 혹시 나온다면 내신 정도에서만 나올 거고. 왜냐하면 시제랑 관련되는 문제가 모의고사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안 중요해서 안 나오냐? 아니 엄청나게 중요하지. 왜? 일단 동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제를 알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중요한데 시제랑 관련되는 문제로는 자주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이전 과거다. 전후 관계를 따져야 된다. 오케이? 사건은 두 개야.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 그게 과거 완료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게 일치를 시켜주는 경우야. 일치. 근데 일치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치에 예외가 되는 경우. 요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서 이건 사실 고등학교 때는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는데 이게 여기 경희고 쓴 친구들 많죠. 그 예전에 경희고에서 요즘에는 그렇게 안 내요. 요즘에 이런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이게 한 7년 전 되고 그랬죠. 7년 전, 7년 전 너희가 초등학생 때네. 7년 전에는 학교에서 요걸 문제 낸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낸 적이 있어요. 7년 전 기출문제 보면은
막 이런 거 내기도 했었어. 요즘엔 안 나오니까 좀 안심하셔도 되지만 일단 알아는 둡시다. 어떤 거냐면 시제일치 예외. 주절 시제가 뭐가 나오건 상관없어. 뭐가 나오건 예외적으로 두 가지인데 예외적으로 항상 현재 시제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주절 시제가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 무조건 현재만 쓸 테야. 가 있고요. 또 하나가 항상 과거. 항상 과거 시제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죠? 그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문제로 막 자주 나올 건 아니니까 그냥 설명만 간단하게 합시다. 왜 항상 현재만 써야 되죠? 다른 시제를 쓰지 않아. 무조건 현재만 써야 돼. 왜? 마치 이 순간 발생하는 것처럼 맨날 똑같이 발생하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물을 끓였어.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겠죠. 10년 전에는요. 100도에서 끓었겠지. 100년 전에는, 1000년 전에는 똑같이 100도에서 끓었겠지. 10년 후, 1000년 후, 100년 후가 되더라도 똑같이 100도에서 끓겠지. 마치 지금 이 순간에 발생하는 것처럼 다 똑같다고요. 이해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과학이라고 하죠. 불변의 진리 이런 거 있잖아요. 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속담, 격언, 진리 이런 것들은 항상 똑같이 발생하죠. 물이 100도에서 끓어. 0도에서 얼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항상 현재로 쓰게 되는 거죠. 시제일체 예외입니다. 오케이. 또 하나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속에서 맨날 똑같아. 이게 과학이나 진리야. 그럼 내 개인의 삶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고 맨날 똑같이 발생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우린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현재 시제만 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을까요? 요거 보죠, 요거. 그럼 왜 항상 과거만 써야 되냐? 다른 시제 쓰지 않고 왜 과거만 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건 이런 거야.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얘는 항상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야 돼요. 즉 다시 발생할 수 없어요. 다시는 발생할 수 없는 사건. 가령 아까 내가 커피를 마신다. 이거는 뭐 과거가 되건 현재가 미래가 되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데 지금 말하고니 얘는 항상 과거에만 존재해요. 다시는 발생할 수 없어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린 그걸 역사라고 해요. 역사적인 사건은 항상 과거만 써야 되죠. 이렇게. 또 하나 이런 게 있죠. 역사는 항상 과거로만 쓴대요. 그럼 이 세상에서 다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역사야. 내 개인의 삶에서 다시는 발생할 수 없는 것도 있죠. 그게 출생이에요. 그걸 출생이라고 하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네, 됐죠? 이렇게. 지금 다 하얀색으로 썼다잉. 오케이? 뭐 그냥 요거는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정도까지만. 다만 내일 모레 보는 시험에 나옵니다잉. 오케이? 요거 나와요. 오케이? 간단하게 설명 편하게 들으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예전에 나왔던 문제가 뭐냐? 예전에 경희고에서 실제로 나왔던 문제가 뭐냐? 보기가 5개 있었어요. 5개의 보기가 있는데 문법적으로 이제 틀린 문장을 찾아라.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 찾아라. 이거였어요. 맞는 거 찾는 거였나? 아무튼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과거에 말한 거야. That. 그가 말했습니다. 콜럼버스 discovered America.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말했냐면 the earth is flat.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 문장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이런 거 있잖아. 그 사람이 말했잖아. 그럼 말을 했는데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거랑 그럼 그 사람이 잠깐 기다리고 있다가 발견하는 순간 지금이야! 이렇게 말한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까? 그럼 그 전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것은 그가 말하기보다 전에만 나온 거잖아. 발견했으니까 그가 말했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어떤 사건이 먼저예요? 미대륙을 발견했다가 먼저죠. 과거보다 이전 과거잖아. 그럼 원래는 뭘 써야 돼요? 과거 완료를 써야겠죠. 근데 과거 완료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요. 왜?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 이해됩니까?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냥 과거만 써야 된다.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분명히 얘보다 이전 사건이지만 예외라서 얘는 통과, 맞다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밑에 건 어때요? 밑에 거. 우리 뭐가 있었냐면 그 과학, 진리, 습관, 불변의 진리 이런 건 항상 현재 시제를 쓰기로 했죠. 그러니 the earth, 지구에 대한 얘기잖아. 그죠? 그럼 여기 주절시야 과거라 할지라도 불변의 진리니까 여기다 현재를 쓰는 거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이 문장 맞는, 지호, 이 문장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틀렸죠. 지구는 평평하지 않아요. 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 또라이 아니잖아. 이해됐어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진리가 아니에요. 어이없지. 이게 실제 시험 문제였어. 이게 나왔어. 나도 이게 그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 수업해야 되니까. 막 풀다가 이 문제를 못 풀겠는 거야. 답이 없는 거야. 근데 나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불변의 진리니까 현재 맞아. 이러고 넘어갔었거든. 한참을 고민하다가 미친 듯이 째려보다가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내가 무경이랑 똑같은 반응이었어. 이런 미친. 이게 나왔었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장난치는 문제가 있었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그냥 마무리하면서 이런 것도 있다. 오케이? 이런 것도 있다. 정도까지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지금 현재 요즘에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가볍게 들으시고 여기까지. 됐어요? 잠깐 정리합시다. 정리. 우리가 지금 한 건 뭐냐? 시제일치. 일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은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맞춘다. 이게 일치다. 됐어요? 이거 먼저 잡아두시고 두 가지다. 시제일치라는 것이 있고 수일치라는 것이 있다. 전반전에 했던 거는 시제일치. 그럼 시제일치 종류가 두 가지다. 일치를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에서는 현재인 경우엔 제한이 없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이거 과거일 때, 요 과거 완료가 나온다라는 요거는 유일하게 노란색으로 썼으니까 요 정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 예외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있었지? 라는 것 정도만 가볍게 넘어가셔도 괜찮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수일치. 사실은 수일치가 더 중요해요. 얘는 시험이 거의 안 나와. 이 수일치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요 이야기를 잠시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전반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이 정도고요. 여기부터가 조금 어렵거든요. 해볼게. 두 번째, 수일치. 수일치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선행사 그리고 대명사. 선행사랑 대명사 사이에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데 매우 간단해요. 그냥 뭐 그렇구나 정도 아시면 되는데 요건 예문 하나만 써드릴게요. 예문을 보자면 The ears of rabbit 이라고 합시다. 토끼의 귀가 are longer, 더 길어요. 토끼의 귀가 더 길다 하고 나서 문제는 이렇게 쓰는 거죠. 토끼의 귀는 개의 그것보다 길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문장을 보면 우리 얼마 전에 배웠는데 비교라는 거 할 때 잘 기억해봐. 우리 비교라는 것을 할 때의 핵심은 비교하는 주체와 비교하는 대상이 같아야 된다. 맞아요? 그럼 비교한 주체는 뭡니까? 토끼의 귀잖아. 그럼 토끼랑 개를 등가로 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개의 그것, 여기 그것은 뭡니까? 얘가 선인사가 되는 거죠. 선인사가 뭐야 결국? ears. 얘가 복수다. 네. 대는 없어도 돼. 어머나. 역시 똑똑해. 미안. 이런 바보. 됐죠? 결국에 뭐다? 귀. 얘가 선인사가 된다. 얘가 복수니까 정답은 뭐가 돼야 된다?
도즈라는 데가 된다. 그냥 이거예요. 됐어요? 선행사랑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선행사랑 뒤에 나오는 대명사랑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요 정도. 그렇죠? 생각보다 그래서 정답 해석을 좀 할 수 있고 선행사만 제대로 찾을 수 있다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렇게 나오면 좀 쉽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쉬운데 여기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한 문제가 더 있는데 잠시 후에 하고 나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필기할 수 있는 공간 조금만 남겨놓으세요. 한 줄 정도만 띄워 놓으시고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여기부터가 진짜인데 또 하나의 수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어랑 동사 사이에서 수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럼 결국에 여기 주어가 있는 거야. 주어가 있고요. 여기 동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질문. 지원아, 질문.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 있었죠? 오케이. 명사가 들어가죠?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명사는 종류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죠? 셀 수 있는 거. 두 번째, 셀 수 없는 거. 지금 한 번만 더. 셀 수 없으면 무조건?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셀 수 없으면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셀 수 있으면 얘는 단수와 복수 둘 다 표현할 수 있지만 됐죠? 자,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무경, 질문. 주어 자리에 명사 들어가잖아. 명사만 들어갑니까? 물론 대명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명사, 대명사만 들어가야 돼. 딴 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요걸 먼저 배운 거야. 오케이? 명사 여기 있잖아. 근데 명사 또 어디 있어? 명사가 여기 있네. 또 명사 여기 있네. 이해됩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주어 자리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명사의 덩어리가 커진 거지. 명사의 덩치가 커진 거야. 덩치는 커졌는데 주어 동사는 없어. 그게 뭐야? 그게 바로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명사 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잠깐만. 명우, 명사 구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봐봐.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준동사가 구야. 접속사가 절이야. 맞아? 그럼 내가 지금 물어본 건 명사 구를 물어봤잖아.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 준동사에서 명사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게 요 라인인 거죠. 됐습니까? 명우 이해됐어요? 그러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명사 구니까 첫 번째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또 하나가 동명사가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그럼 잠깐만. 명사 구가 들어갈 수 있대. 그럼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또? 세 번째로는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어 동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명사 절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잠깐. 그런데 주어랑 동사가 있는데 그 주어 자리에다가 절이니까 주어 자리에 주어 동사를 또 쓰겠다는 거 아니야?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럼 잠깐. 명사 절을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이때 사용하는 접속사가 뭐가 있냐? 첫 번째, that이 들어갈 수 있죠. 두 번째, what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 that, what. 우리 지금 요거 말하고 있는 거야. 요거. 요 빨간색 부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that, what. 여기서 if가 돼요, 안 돼요? if는 안 된다. if는 명사절이긴 하지만 얘는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가요. if는 목적어로만 쓰여. 여기 지금 우리 주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if 쓰면 안 돼. if는 안 되고 whether만 됩니다. whether 그리고 의문사 그리고 복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될 수 있다. 됐죠? 그런데 여기부터 한 가지만 더. 민서야, 고 명사구나 명사절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민서? 셀 수 없죠. 셀 수 없으니까 어떡하라고요? 명사구나 명사절은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동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배웠던 거야.
됐어요? 오케이? 요거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주어 썼네요. 아, 그럼 바로 동사 나옵니까? 바로 동사가 나올 수 있지만 이 명사가 있으니까 이 명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잖아요. 명사 수식. 오케이? 명사 수식을 누가 합니까? 명사 수식을 형용사가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요 뒤에 형용사가 요렇게 나올 수가 있죠. 형용사. 잠깐만. 그러면 방금 말했던 논리를 그대로 가져가 보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대요. 그럼 형용사만 명사를 수식하겠어? 아니죠. 그 형용사의 덩치가 커질 수 있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형용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구가 들어갈 수 있다. 형용사 구. 도현, 질문. 형용사 구는 뭐가 있죠? 전치사, 그리고? 관계사. 아니지. 야, 관계사 형용사 절이지 마. 아, 그러네. 그치? 형용사 구. 분사, 합, 그렇지. 또 하나 더. 전치사. 이런. 그러니까 했잖아. 전치사, 그리고 분사, 그리고 그잖아. 이런 쓱을 뭘 들였어? 구는 준동사라니까. 여기 형용사 라인, 여기 부정사, 분사 이렇게 있는 거지. 됐어요? 이해돼요? 다시 잘 봐봐. 다시 잘 봐봐. 다시. 구는 준동사고 절은 접속사야. 어? 근데 내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애가 형용사 아니냐. 어? 형용사 혼자서도 수식할 수 있지. 당연히 콜드 워터 되잖아. 근데 이게 덩어리 지어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요. 덩어리는 지었는데 주어 동사는 없어. 그게 구란 얘기 아니야. 어? 그러면 구 쪽에서 이 구에서 형용사를 찾아야 돼. 여기 있잖아, 형용사. 형용사 뭐야? 요거 두 개. 부정사랑 분사. 이렇게 된다는 것이. 됐어요? 그러니 형용사 구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 부정사.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다 돼.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다 된다고.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겠지. 응? 또 하나 두 번째가 분사. 근데 이 분사는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런데 도현이가 굉장히 말을 잘 해줬는데 한 가지가 더 있죠. 한 가지가 더 뭐? 바로 전치사. 전치사 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됐어요? 다시 처음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 잘 들어봐.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나와야 돼. 이거는 그냥 항상 묶여 다니는 거야. 전치사랑 명사 항상 같이 다녀야 돼. 같이 다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쓰임, 용법 세 가지밖에 없잖아. 뭐 명, 형, 부. 여기도 명, 형, 부. 그러니까 쓰임과 용법은 무조건 세 개야. 명, 형, 부 세 개란 말이야. 오케이? 다시 무조건 명, 형, 부 안에서 해결해. 명, 형, 부 안에서 해결하는 건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봤을 때 전치사 뒤에다가 명사를 쓴다고 했니? 명사 앞에 전치사를 쓰는 거라고 했니? 너 뭐라고 그랬어? 전치사가 있으니까 뒤에다가 명사를 쓴 거야. 이해돼? 그러면 전치사가 중요한 거야? 명사가 중요한 거야? 전치사가 중요하지. 전치사가 있으니까 명사가 나온 거니까. 이해됩니까? 명사는 뒤따라 나온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한 덩어리가 되는데 용법은 딱 세 가지라고. 명, 형, 부. 이 중에서 명사는 추가적으로 딸려 나온 거니까 명사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 이야기인 즉슨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는 역할은 뭐다? 셋 중에 무조건 뭐는 아니다. 명사의 역할은 아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돼요?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서 그 명사는 딸려 나온 거니까 명사가 안 중요하다고. 그러면 얘를 지우고 뭐밖에 안 남어? 이밖에 안 남잖아.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두 가지밖에 안 된다고. 형용사 역할 또는 부사 역할. 됐어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 구의 역할을 한다. 이해됩니까? 왜? 전치사는 뒤에 구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구에 해당하게 되는 거지. 됐어요? 괜찮아? 자, 좀 더 갈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세 번째. 형용사 구까지 했으니까 뭐가 들어갈 수 있다? 형용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절이 들어갈 수 있다. 형용사절. 이미 이거 뭐 이게 그 도현이가 벌써 말을 했죠. 형용사 절 여기 있잖아. 절은 뭐다? 절은 접속사다. 이 중에서 형용사를 찾아라. 여기 있잖아. 관계사.
그럼 이 관계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관계사. 되셨어요? 이렇게. 그럼 끝이냐? 아니지. 여기 형용사를 또 수식할 수 있어.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는 채연 뭐다? 부사다. 형용사 수식을 누가 해? 부사가 하는 거죠. 그럼 질문 다시. 부사만 형용사를 수식하냐? 아니다. 이게 또 덩어리를 지을 수 있다. 이 덩어리를 지어서 뭐가 나올 수 있다? 부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구가 나올 수 있다. 부사구. 그럼 부사구에 해당하는 거 또 구에서 찾아야지. 뭐가 있는 거야? 부사구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분사 구문, 세 번째로 방금 말했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구 이렇게 나온다.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가 나올 수 있다? 부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절이 나올 수 있다. 자, 부사 절이니까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 접속사는 뭐다? 시간, 이유, 조건형, 목적, 결과 이렇게 되는 거다. 됐어요? 쭉 됐죠?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에 동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잠깐 스탑. 봐봐.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 요 동사를 단수로 쓸 것이냐 복수로 쓸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죠. 동사를 단수로 쓸지 복수로 쓸지를 누가 결정한다고? 주어가 결정한다고. 주어는 뭐라고? 명사라고. 그 이야기인 즉슨 잘 봐봐. 결론적으로 이 동사를 단수로 쓸 것이냐 복수로 쓸 것이냐를 결정할 때 뭐만 중요해? 얘만 중요하죠. 여기만 중요해? 그럼 여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동사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얘를 지워버리는 거죠. 얘를 없애는 거야. 수일치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훌륭하게 중간에 있는 것들을 다 제할 것이냐, 쓸데없는 것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없앨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왜 썼어 지울 거? 뭔지 알아야 지우지. 여긴 투부정사네? 지워야겠다. 여긴 분사네? 지워야겠다. 여긴 전치사 플러스 명사네? 지워야지. 여기는 관계 대명사가 나왔네? 싹 지워야지.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됐어요? 결론 지우시라. 얘를 없애야 돼요. 결론적으로 뭐만 남겨라? 맨 앞에 있는 주어만 찾아라. 다시 동사의 수는 동사의 왼쪽에 나오는 명사, 동사의 왼쪽에 나오는 명사만 중요해요. 형용사 안 중요해. 부사도 안 중요해. 다 지워. 오로지 동사의 왼쪽에 나오는 명사를 찾으시라. 단 그 명사가 명사 구가 될 수도 있고 명사 절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뭐 명사 절이나 구가 되면 단수니까 별로 볼 거 없지. 됐어요? 요게 수일치예요. 수일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됐어요? 빨리 지우라. 되셨죠? 오케이? 괜찮죠? 여기까지? 조금만 더 갑시다. 한 가지만 더. 수일치에서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중요한 거.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지금부터 하는 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매우 자주 나와. 꼭 기억하셔야 돼. 수일치에서 되게 중요한 거. 여기 오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매우. 오브가 있는데 오브라는 전치사는 이 전치사는 의미가 두 가지예요. 사용되는 게 두 가지야.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얘가 소유를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소유 관계의 오브가 있어요. 소유 관계 오브. 두 번째는 부분 표시의 오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소유를 나타내 주는 오브가 있고요. 부분을 나타내 주는 오브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야. 뭔 소리입니까? 자, 결론을 먼저 말할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유를 나타내 주는 경우에는 오브의 왼쪽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분 표시 같은 경우는 오브의 뒤쪽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이렇게 써놓고 설명.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소유 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나의 다리, 내 다리 어떻게 써요? 내 다리. My legs 이렇게 말하죠. 내 다리. 그죠? 탐의 다리 어떻게 씁니까? 탐의 다리 Tom's legs 이렇게 쓰죠. 그녀의 다리 her legs 이렇게 말하겠죠. 이런 식인 거야. 됐죠? 그럼 질문할게요. 준영, 여기서 my legs라고 하면 내가 중요한 거야? 다리가 중요한 거야? 다리가 중요한 거죠. 탐의 다리도 그녀의 다리도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준영 마지막 질문이에요. 얘는 어떻게 씁니까? 책상의 다리. 그걸 어떻게 써요? 책상의 다리를 the legs of the desk 이렇게 말하죠. the legs of the desk 이렇게 말하죠.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뒤에 거의 앞에 거 이렇게 된다고요. 준혁 질문이에요. 책상의 다리. 여태까지 했던 걸 보자면 책상이 중요한 겁니까? 다리가 중요한 겁니까? 다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복수잖아. 그러니까 뒤에다 동사를 뭘 써야 돼? 얘한테 맞춰서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어디가 중요하다? of의 앞에가 중요하다. 소유 관계를 나타내 주니까. 소유 관계를 나타낼 때는 앞쪽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부분 표시라는 게 뭐냐? 부분 표시는 이런 거야. 써볼게. Some of the students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 Some of the water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보니까 Some of the students라고 하면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입니까? 아니면 학생 전체가 있는데 그 일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학생 전체에 대한 일부분을 말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그 일부가 중요한 거야? 학생이 중요한 거야? 학생들이 중요하죠. 됐어요? 그러니 이렇게 some of라는 형태가 나왔을 때는 얘한테 맞추는 거죠. 얘가 복수니까 여기 are 이란 형태를 써주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물을 봅시다. 물 중에서 일부분이 되는 거잖아. 그럼 잠깐만, 물 자체가 셀 수 없었잖아. 셀 수 없는 것의 일부분이 되면 얘는 셀 수 있는 게 돼요? 아니지. 셀 수 없잖아. 이해돼요? 그럼 얘가 단수잖아. 우리 셀 수 없는 건 단수 취급하기로 했잖아. 여기가 단수니까 뭐가 중요하다? 여기는 water. 얘가 중요하다. 그러니 뭘 쓴다? 여기는 is를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 잠깐 너희가 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of라는 형태가 나왔을 때 얘가 소유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냐 아니면 부분 표시를 나타내 주는 것이냐, 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소유를 나타내는 거야, of의 앞쪽을 보셔야 되고요. 얘는 부분 표시를 하는 거야, 뒤쪽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오케이, 알겠다. 거기까지는 알겠어. 소유일 때는 앞을 봐라, 부분일 때는 뒤를 봐라.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잠깐 의문이 하나 생기죠.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아니 그 of가 소유를 나타내 주는 NG, 부분을 나타내 주는 NG를 또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 구분을 해야 앞을 보든지 뒤를 보든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암기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 주는, 일부분을 나타내 주는 표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딱 암기를 하고, 여기를 암기하면 되죠. 요걸 암기하고 있다가 어머 나왔네? 뒤에. 근데 요 표현이 아니야? 위에 거겠지. 그럼 앞을 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부분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뭐가 있냐? 가장 기본적으로 all of. all이란 단어가 나오죠. 우리 그 집합 같은 데서 배우잖아. 부분 집합, 전체 집합은 부분 집합의 일부가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all이란 표현이 나올 수가 있고요. 대부분 most. 대다수 the majority. the majority of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좀 some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대다수 좀 이렇게 하니까 정확하지 않다. 숫자로 나타내라. 숫자. 이거 일부분을 숫자로 나타내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분수가 되죠. 분수 표현. 또 그 분수 표현에다가 요걸 100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그게 percentage가 되죠. 오케이? percentage of 하면 요것도 뒤를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자주 나온다. 꽤나 자주 나온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까지 괜찮죠? 이 좀 괜찮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갑시다. 여기서 추가. 어차피 of라는 표현 봤잖아. 우리가 of라는 표현을 봤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합시다.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바로 one of. one of라는 표현이 있어요. one of라는 말 자체가, one은 이제 셌다는 거잖아. 한 개라고 한 거잖아. 근데 한 개라고 하려면 한 개 중에 한 개 이런 건 없어.
여러 개 중에 한 게 아니야. 그러니 무조건 원 오브 뒤에는 무조건 뭘 써야 된다? 여긴 무조건 복수 명사를 써야 된다. 원 오브 뒤에는 무조건 복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쌍진아, 원 오브 다음에 복수 명사를 썼잖아. 그럼 내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복수 명사야, 그 중에 하나야? 하나지. 그럼 뒤에 동사를 단수로 써야겠어, 복수로 써야겠어? 당연히 단수를 써야겠죠. 이 뒤에는 단수 동사를 써야 된다. 왜? 얘가 중요한 거니까. 됐어요? 이런 게 수일치. 이런 게 수일치다. 됐죠? 요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막 s를 붙였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더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기까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요 뒤에는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좀 조금 가볍게 몇 가지만 추가할게요. 추가를 하자면 헷갈리겠다. 추가해서 이런 것도 그냥 적어 놓읍시다. 어떤 거? every, each. 이건 중학교 때 많이 했죠. each와 every는 무조건 단수. each와 every는 무조건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뒤에 단수명사 나와야 되고요. 당연히 단수동사 나와야 되고 단수를 취급한다. 이 정도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더 자주 안 나오는 건데 그냥 이건 상식선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이 명사 뒤에다가 명사 뒤에 s나 es, 명사 뒤에 s나 es를 붙이면 이건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요거를 이제 단수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겠어? 딱 막 벌써 듣자마자 뭐야 저거는? 예외인가? 맞아, 예외예요. 원래는 복수인데 예외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s나 es가 붙었는데도 단수로 취급하는 경우는 그냥 하얀색으로 쓰고 있다니. 별로 안 중요해. 학문명 있잖아요. 매스메릭스 수학, 에틱스 윤리학, 펄러틱스 정치학 이런 식으로 s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를 취급한다. 이런 애들은 뭐 이런 거 정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 질문. 여기서 패밀리가 있잖아. 패밀리는 승민, 패밀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얘는 단수가 되기도 하고 복수가 되기도 해요.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이 뭔 소리입니까? 이런 건 뭐냐면 패밀리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가족을 한 덩어리로 본 겁니까? 개별 구성원을 본 겁니까? 덩어리로 본 거죠. 그땐 단수예요. 한 덩어리로 보면 단수가 되고요. 우리 가족은 부지런해요. 하면 가족 전체가 함께 부지런한 겁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부지런한 겁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부지런한 거죠. 이때는 복수가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덩어리로 보면 단수로 보고요. 개별 구성원을 보면 복수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 똑같은 논리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시간과 거리로 볼 수 있어요. 시간과 거리. 이게 무슨 말이냐? 패밀리랑 개념이 똑같아. 무슨 말이냐?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곧 이제 여기 남학생들 꽤 많이 있는데 남학생들 곧 가야 되잖아. 너희는 곧 가거든요. 그곳에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그렇게 멀지 않죠. 내가 매번 이렇게 말하잖아. 지금 너희가 이제 고1이잖아. 그잖아. 무경 잘 생각해봐. 무경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 중3까지의 시간을 보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 얼마 안 된 것 같지? 요만큼의 시간을 한 번 더 보내면 당신들은 군대에 있죠. 그잖아. 너희 누구지? 이강인이 주장할 때쯤 되면 너희 거기에 있어요. 흥민이 이제 은퇴하고 나면 너희들은 거기에 가는 거죠. 오케이? 거기 가서 가서 요즘 좀 짧죠, 근데 요즘에 내가 2년 갔거든요. 내가 2년 1개월 갔어요. 내가 2년 1개월 갔다 왔는데 요즘에는 더 짧죠. 18개월? 18개월 정도 되죠. 너무 짧아. 그죠? 이게 1년 반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켜? 최소 한 번, 두 번씩은 해봐야 되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 번씩은 겪어봐야 뭘 하지. 이거는 지나치게 짧다. 참고로 이거 알려줄게. 너희도 이제 가야 되잖아. 갈 때 잘 기억해. 언제 가는 게 좋냐? 겨울에 가세요.
겨울에 가는 게 좋아요. 내가 1월에 갔거든? 내 1월에 입대했어. 1월 7일에 입대해서 1월 30일에 전역했거든요. 정확히 2년 1개월 하고 왔는데, 여름에 가잖아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기 가면 너희랑 똑같은 남성들이 한 100명 이렇게 같이 있는 거잖아. 여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희가 한여름에 7월에 점심을 먹고 운동장에 가서 미친 듯이 축구를 하고 샤워하지 않고 교실에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1년 반을 보내는 거야. 어우, 야, 씨. 별로야. 그러니까, 근데 왜 겨울에 가야 되냐? 여름에 가면 앵간히 더워도 훈련을 합니다. 훈련소 때가 되게 힘들거든요. 막 이것저것 다 해. 근데 여름에 가면 앵간히 더워도 해, 막 그냥 일단 뛰고 막 땀 흘리고 막 일단 그늘에 막 집어넣거든, 막 이렇게. 또 하나 여름에 가면 안 좋은 게 막 뛰잖아. 땀이 미친 듯이 난단 말이야. 막 그늘에 가서 물을 주잖아요. 미지근한 물을 줍니다. 한여름에 너희한테 찬물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너희가 일단 아직 훈련병이잖아. 너희가 아프면 안 돼. 그래서 찬물을 먹였다가 배탈이 나면 큰일이야. 그래서 차가운 물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뛰고 더워 죽겠는데 미지근한 물을 줍니다. 가지마. 여름이 되게 힘들어요. 겨울은 어떠냐? 내가 겨울에 갔거든? 겨울에 가면 일단 춥잖아. 부상의 위험이 커요. 그래서 뭐 하다가, 왜냐면 몸이 얼어 있으니까, 총 쏘고 뭐 하다가 조금 해도 막 피나거든, 막 몸이 얼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춥잖아? 훈련을 안 합니다. 추우면 안 해. 그냥 들여보내서 막 정신교육하고 놀거든? 겨울에 가세요. 겨울에 가시라. 아무튼 이런 건데, 너무 짧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근데 내가 입대할 때, 이게 실제야, 진짜 이건 내가 경험담인데, 내가 입대할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입대할 때 있었어. 근데 군대 좀 늦게 가거든요. 다른 애들, 나는 23살에 군대를 갔거든. 다른 애들 전역할 나이에 갔죠. 다른 애들 23살에 전역하는데 그때 입대를 했어. 그 당시에 내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연상이었어. 여자친구가 25살이었어. 여자 나이 25살이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막 이럴 나이거든요. 남친 군대 가고 그녀는 혼자 남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군대 입대하고 막 이럴 때쯤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삼류 로맨스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눈물 막 기다려줄 거지? 막 이런 거 있잖아. 나도 그런 거 했지. 그런 거 하고 여자친구가 잘 기다려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군대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녀에게 있어서 나이가 25인데, 생각해봐. 23살짜리 남자애가 이제 막 군대 가가지고 전역하면 25살이 될 건데 이미 그녀는 27살이 되고 앞날이 보이겠어? 안 보이지. 그래서 그녀에게 2 years, 2년이라는 시간이 길었을까 짧았을까? 너무 길었겠지. 그래서 내가 100일후가 나오니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나쁜 년. 야,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헤어지자고 말은 해야지. 이제 그냥 연락을 끊으면 어떡해. 여학생들 잘 들어. 니네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냐? 헤어지자고?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해. 나 군인인데 탈영할 뻔했잖아. 아무튼 참고로 남학생들 탈영하면 100% 걸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탈영은 불가능해요. DP 받니? 그 니네 얘기야. 아무튼 보니까 그녀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 잠깐. 그녀가 느끼기에 그녀야, 니는 안 붙였다니? 그녀가 느끼기에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 2년이란 시간을 그녀가 세봤을까요? 2년을 한 덩어리로 봤을까요? 한 덩어리로 보니까 야, 이거 너무 긴걸? 안 되겠다.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실제로 도망갔어요? 나쁜. 자, 이렇게. 그럼 봐봐. 2 years죠. S 붙었죠. 이걸 덩어리로 봤죠. 그녀에게 2년의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2 years is too long. 너무 길었습니다. to wait. 기다리기엔 너무 길었죠. 2 years지만 is. 왜? 덩어리로 봤거든. 됐어요? 군대 얘기 하나만 더. 남학생들이 가면 사실 나는 이제 군대 가서 진짜 한 게 없거든요. 이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한 게 없는데 저번에 한 번 말했죠? 저는 군대 가서 보직이 군견병이었어요. 군견병이 뭘 하냐? 개를 키워요.
개를 키우면서 뭐 하냐? 하루 일과가 뭐냐? 눈 떠서 개 똥을 치워요. 개가 밤새 똥을 쌌을 거 아니야. 똥을 치우고요. 개 밥을 줘요. 그 개 똥 쌌으니까 청소를 해주잖아요. 청소를 해.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이에요. 한 게 없어. 그 딸애들 막 땅 파러 가고, 막 총 쏘러 가고, 막 이것저것 하거든요. 막 운전도 하고, 막 내가 있었던 부대가 전차 부대여서 보통 탱크라고 하죠. 탱크 몰고, 막 장갑차 몰고, 막 어디 막 훈련을 해. 나는 그냥 얘랑 있는 거야. 왜냐면 아주 공교롭게도 내가 키우던 이름이 캐리였어요. 캐리는 무는 개야. 무는 군견이 있고 안 무는 군견이 있거든요. 개들도 그렇잖아요. 공격성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는 것처럼. 내 개는 물어, 사람을. 그 오로지 얘를 이제 막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야. 그 내가 총을 쏘러 가면 얘 어떻게? 얘 사람을 물면 어떻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총을 쏴가지고 관역에 맞춘 적이 없거든. 총 쏴본 적도 별로 없는데 아무튼 이런 애였어. 근데 내가 다른 건 다 이렇게 다 넘어갔어. 화생방도 훈련소 때 한번 해보고 안 했거든요. 나중에 다 하게 될 겁니다. 이건데 유일하게 했던 훈련 중에서 제일 짜증났던, 이거는 억지로 끌려나갔어. 말년병장 때 나가가지고 진짜 화났었는데 뭘 하냐? 행군이라는 걸 합니다. 행군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행군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그런 게 있잖아. 이제 조금 이제 선진 부대, 좋은 부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다른 나라의 좋은 군대들은 야, 적군이 여기 있어. 우리가 여기 있어. 굉장히 멀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어떻게 하면 편하게 빨리 이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군대는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해.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 어떤 생각을 하냐? 야, 적군이 멀리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걸어가려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잖아. 그럼 다른 군대들은 어떻게 하면 쉽게 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근데 우리는 굉장히 멀리 있잖아. 힘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야, 먼저 힘들어 봐라. 이해돼요? 그러니까 먼저 걸어봐라 이거야. 이게 그 행군이야. 그래서 40km를 그냥 걸어. 왜냐고? 몰라. 그냥 걸어. 그냥 걸으래. 그냥 걷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40km. 40km. S부터 따잉. 이거는 걷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그럼 이 40km를 1km, 2km, 3km 이렇게 세면서 갈 거야? 아니잖아. 40km라고 하는 이 거리는 걷기에 너무 멉니다. 너무 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40km is too long. 너무 길어. to walk. 걷기에는요. 이해돼요? 이 정도 얘기. 됐어요? 시험에 나올까요? 이런 게 안 나오겠지. 그냥 이 정도다. 됐어요? 그냥 머릿속에 뭘 기억해라? 패밀리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S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왜? 덩어리로 보면 단수가 되고요. 개별적으로 구성원을 보면 그건 복수가 된다. 마지막 예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여줄게. 그 사람이 죽은 지 5년 됐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지 5년이 됐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 5 years. 5년의 시간이 passed. 지나갔습니다. 5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Since he died. 그럼 여기다가 내가 have라는 형태를 쓸까요? has를 쓸까요? 5년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지나간 겁니까? 세보니까 5년인 겁니까? 이건 개별 구성원을 본 거죠. 한 해 한 해를 본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때는 5 years have passed 라는 형태를 쓰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어요. 그냥 이런 거다. 하고 싶은 말은 family. 덩어리로 봤어? 단수. 개별 구성원을 봤어? 복수. 이렇게 하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일치는 요 정도까지만. 이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울게요. 딱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시간이 조금 짧네.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요거 이제 일치와 동시에 강조랑 도치가 있거든요. 강조 도치 이야기가 조금 길어서 그거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화요일에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화요일날 테스트 보는 것은 그 전에 봤던 거랑 여기까지만 추가할게요. 일치까지만 추가할 테니까 이 정도로 공부해 오시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질문이요? 중간에 뭐 생각 아 맞다. 땡큐. 바보 아니야? 여기 중요한 거 하나만. 멍충이.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뭐냐? 얘랑 얘랑 합친 거야. 선행사랑 대명사 수일치가 이루어진다와 주어 동사 수일치가 이루어진다가 합쳐졌어. 뭔 소리냐? 그게 뭐냐면 일단 모양부터 앞에 주어 동사 있고요. 여기 명사가 있어요. 명사가 있고 여기 뭐가 나온다? 여기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니까 딴 생각 그만하시고 관계대명사 주격으로 썼으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여기에 동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여기서 예준이가 잘 말해줬는데 땡큐. 질문 하나. 이 동사를 단수로 쓸 것이냐 복수로 쓸 것이냐를 누가 결정합니까? 주어가 결정하죠. 맞아요?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랑 동사 사이에 수일치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죠. 맞지?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관계 대명사 who, which, that, what을 보면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판단할 수 없죠. 어떡하지? 관계 대명사. 대명사는 뭐? 선행사. 그럼 선행사랑 대명사 사이에 수일치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니까 A랑 B랑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B랑 C랑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맞니? 그러면 A는 B고 B는 C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A는 C다. 즉 다시 말해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왔을 때 관계 대명사가 주격일 때는 동사의 수를 누구랑 일치시켜준다? 선행사랑 일치시켜준다. 관계 대명사 주격일 때는 선행사와 동사 사이에 수일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요것과 요것이 합쳐져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어요? 요거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꼭 알아두세요. 되셨죠? 여기까지. 땡큐. 자, 질문이요.